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사일럼, 미지의 망자들의 저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무도 신을 모시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집에서 나간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이름을 잊고 나왔다. 누구의 이름인지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함경도 북쪽, 지도에서도 잘 표시되지 않는 상골마을. 겨울이면 바람이 사람의 숨을 베어내듯 불어오고 여름에도 해가 기울면 문을 닫는 곳. 그 마을 끝자락에 기와도 표식도 없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신을 기르는 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숨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휘파람을 불지 말 것, 밤에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돌아보지 말 것, 그건 마을의 규칙이 아니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저녁이 되면 문 앞에 쌀 한 그릇과 소금을 놓았다. 이유는 묻지 마라. 묻는 순간 내 것도 된다. 나는 그것이 애군을 막기 위한 풍습이라고만 알았다. 그 집과는 상관없는 줄 알았다. 그날 전까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곡소리가 없었다.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소리부터 난다. 여자들의 울음, 아이들의 비명,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다. 아침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있었다. 산 쪽, 그 집이 있는 방향. 나는 그 무리에 섞여 걸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향 냄새가 났다. 무당의 향도, 제사의 향도 아닌 이상하게 달고 눅진한 냄새. 사람들은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저 서서 안쪽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 틈 사이로 처음으로 그 집 안을 보았다. 방은 하나뿐이었다. 벽에는 신당도, 불상도, 탱화도 없었다. 대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검은 천이 늘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상자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다 찾구나. 다 찾다니 무엇이? 그 순간 등 뒤에서 할머니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보지 마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이 집 안을 향해 있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저 집은,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신을 모시는 게 아니다. 그러며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신을 살게 하는 곳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상자 안에서 탁!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십자가를 그리지 않았고 누구도 절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했다. 그날 죽은 사람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관도 없이 밤이 되기 전에 땅에 묻혔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기르지 않으면 굶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목소리는 웃었다. 다들 그렇게 시작했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문 앞에 놓인 쌀 그릇이 비어 있었다.
분명 어제는 가득 차 있었는데 쌀알 하나 남지 않고 소금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을 넣었다 뺀 것처럼.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집이 다시 배고파졌다는 걸.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개도 짖지 않았고 바람 소리조차 낮아졌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꿈의 문을 두드렸다. 눈을 감자마자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발밑에 흙은 젖어 있었고 집은 낮보다 훨씬 커 보였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의 검은 천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다. 그 중앙의 나무 상자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등이 굽은 노파였다. 무당도 마을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얼굴. 그러나 나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노파는 나를 보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번에는 네가 보는구나. 나는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노파의 손에는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쌀도 물도 아닌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건 노파가 상자를 가리켰다. 먹이다. 상자 안에서 숨소리가 났다. 사람의 숨과 비슷했지만 너무 규칙적이었고 너무 느렸다.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상자 뚜껑을 아주 조금 열었다. 그 틈 사이로 나는 눈을 보았다. 한 쌍이 아니었다. 겹쳐진 눈들, 겹쳐진 시선. 그 모든 눈이 동시에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귀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났다. 한 번만 주면 우린 내 걸 지켜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노파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익숙했다. 할머니의 손과 같은 온도였다. 이 집은 노파가 속삭였다. 대대로 기르는 곳이다. 신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버려진다. 그 말과 동시에 상자 안에서 손이 나왔다. 사람의 손과 비슷했지만 손가락이 하나 더 많았다. 그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 안에서는 소의 맛이 났다. 문 밖에서 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누군가 쌀을 다시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 수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짓고 계셨다. 그러나 그릇 속 쌀은 어제보다 확실히 줄어 있었다. 꿈 꿨지.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봤다면 이제 모른 척은 못한다. 그날 낮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다. 도시에서 왔다는 중년의 남자. 그는 이 집을 사겠다고 했다.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다만 그 집 앞을 지날 때 그 남자만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가 마을에 퍼졌을 때 나는 상자 안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배고픈 숨. 휘파람 소리는 이틀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도시에서 왔다는 그 남자는 낮에는 웃으며 돌아다녔고 밤에는 그 집에 불을 밝혔다. 그 집에 밤에 불이 켜진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공기가 달라졌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 쌀이 눅눅해지는 속도, 개들이 동시에 꼬리를 내리고 숨는 시간. 모든 게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밤, 할머니는 쌀 그릇을 2개 놓았다.
왜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젠 한 그릇으로는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발밑에 흙은 차가웠고 하늘에는 달이 없었다. 집 앞에는 도시 남자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들어가자 검은 천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져 있었다. 천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상자 앞에는 도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대단하네요. 그가 말했다. 여기 오고 나서 일이 다 풀려요.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돈이었다. 그는 상자를 향해 봉투를 밀어 넣었다. 상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여러 겹의 웃음. 그때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먹이가 아니다. 노파였다. 꿈에서 보았던 그 노파. 그녀는 내 곁에 서 있었다. 돈은 운을 사는 거고 여긴 운을 키우는 곳이다. 노파는 도시 남자를 보며 말했다. 넌 값을 잘못 냈다. 도시 남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손이 나왔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손이 그의 팔과 목을 붙잡았다. 도시 남자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숨 한 번이었다. 나는 눈을 돌렸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는 순간 내 것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히, 마치 약속을 지키듯. 다음 날 아침 도시 남자는 사라졌다. 짐도 신발도 휘파람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나만이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네 차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쌀을 씻던 손을 멈췄다. 물 위에 뜬 쌀알들이 가만히 흔들렸다. 그 집은 할머니는 아주 낮게 말했다.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왜 저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밤에 부르지 말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귀 안쪽이 찌르드듯 아팠다. 네가 태어난 날 상자가 처음 열렸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어디론가 가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다.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림자는 점점 얇아졌다. 어느 날 밤 나는 할머니가 문 앞에 쌀을 놓는 대신 내 방문 앞에 그릇을 두는 걸 보았다. 이제 네가 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상자에게 먹이를 주었다. 쌀이 아니었다. 소금도 아니었다. 내 손목에서 피가 흘렀다. 몇 방울. 상자 안에서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후로 집안은 편안해졌다.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어머니의 빚 문제도 해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액땜을 잘 치르고 있네. 나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밤마다 나는 상자 앞에 앉았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안에 몇 개의 눈이 있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상자 안에서. 그날 밤 마을에서 아이가 하나 사라졌다.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 다만 쌀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나는 손을 떨며 그 그릇을 들었다. 그때 상자 안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잘 키웠다. 이제 너도 우리다. 나는 처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공기가 먼저 무너졌다. 방 안의 검은 천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쳐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느낌이 들었다. 뚜껑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자도 한글도 아닌 그러나 분명 누군가의 이름들이었다. 지워진 이름, 겹쳐진 이름, 끝이 잘린 이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아직 마르지 않은 내 이름. 상자 안에는 형체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이었다가 짐승의 등뼈가 되었다가 아이의 손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천천히 숨 쉬고 있었다. 보지 말랬잖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보았다. 이제 네가 마지막이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울음과 비슷한 웃음. 왜요? 왜 저여야 해요? 할머니는 내 옆에 섰다. 그녀의 몸은 이제 그림자와 다르지 않았다. 기르는 사람은 항상 혈육이어야 했다. 함경의 사는 외지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이 집은 신을 들인 것이 아니었다. 이 땅에 남아있던 굶주린 것들을 묶어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사슬은 피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의 우물이 말랐다. 다음날 소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원망이 아니라 기대의 눈빛으로 더 먹여야 한다. 노파의 목소리가 이제는 내 안에서 들렸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상자가 배고플수록 마을은 안정되었고 상자가 조용할수록 사람들은 잘 살았다. 대신 사람 하나, 짐승 하나, 이름 하나가 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사라진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쌀 그릇의 개수만 늘어났다. 할머니는 어느 겨울눈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은 이미 멎어 있었지만 얼굴은 편안했다. 그날 밤 상자 안에서 낮은 웃음이 길게 울렸다. 잘 키웠다. 나는 할머니를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서는 죽은 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제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내 집이라고 불렀다. 나는 저녁마다 문 앞에 쌀과 소금을 놓는다. 그리고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가끔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다. 조용하고 운이 나쁘고 머무를 곳이 없는 얼굴. 그럴 때마다 나는 문을 열어준다. 그들이 휘파람을 불지 않도록 친절하게 웃으면서. 낯선 사람을 들인 날 밤에는 반드시 눈이 왔다. 눈은 소리를 덮고 발자국을 지우고 이름을 묻는다. 그날 온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짐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쌀 그릇을 보고 잠시 멈췄다. 이 집은, 그녀가 물었다. 뭘 키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 집에 머물렀고 마을은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나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천 아래에서 상자는 이전보다 커져 있었다. 나무의 결이 사람의 살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살아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새벽녘 나는 내 이름을 들었다. 아주 낮게 상자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상자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눈은 겹쳐진 눈들과 마주쳐 있었다. 이미 늦었다. 한 번만 그녀가 말했다. 내 운을 바꿔줘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고개를 끄덕인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 온기를 놓지 않기 위해 나는 상자 뚜껑을 완전히 열었다. 그날 밤
눈은 아침까지 그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여자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쌀 그릇이 하나 더 늘어 있었다. 나는 그릇을 채웠다. 손목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닮아가고 있었다. 이제 네가 부른다. 나는 밤이 되면 문을 열어둔다.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절대 이름을 묻지 않는다. 마지막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눈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산을 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잘 살고 있었다. 병은 사라졌고 굶주림도 없었다. 대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는 법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밤 상자 안에서 더 이상 숨소리가 나지 않았다. 배부른 소리도 웃음도 고요했다. 나는 상자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묻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상자가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도 손도 이름도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검은 천들이 나를 향해 기울어졌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기르던 것은 상자 안의 것이 아니었다. 이 집은 신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기르는 사람을 남기는 곳이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이름을 완전히 잊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고 목소리는 상자 안의 것과 구분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 끝자락에 새로운 집이 보였다. 기와도 표식도 없는 집. 사람들은 그 집을 그저 원래 있던 것처럼 받아들였다. 아이 하나가 그 집 앞에서 숨을 멈췄다. 휘파람을 불지 않기 위해서. 문 앞에는 쌀과 소금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집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 그는 오늘 밤에도 문을 열어둘 것이다. 굶주린 것이 다시 배고파지기 전까지